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기 위해 오늘도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배우고 나누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전파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숭실대 동문회 어디 가셔가지고 그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뭐 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연락을 어제 받아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딱 여기 나이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대화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육의 건강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상식들, 그 잘못 퍼져 있는 잘못된 지식들의 조각이 잘못 모여서 완전히 잘못돼 버린 요 것들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영과 혼과 육. 근데 이게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동물은 아무리 우리 집에 강아지가 예뻐도 걔네는 영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혼과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통로가 영, 스피릿이고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영역이 영이에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혼의 영역은 우리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이거는 혼의 문제고요. 근데 육의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개가 분리가 되나요? 불가능하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정혜린 전사님 저녁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했던 얘기인데 셋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탄이 그거를 계속 붙잡습니다.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계속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계속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라도 빵꾸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빵꾸가 안 나게 하는 법은 간단해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될 뿐이에요.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할 뿐이에요. 자, 혼의 영역에서는 관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거 있어요.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예. 그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로 할 건데요, 이거를? 생각 바꾸기? 뭐 요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생각을 뭘로 바꾸는데? 책 보면서 작가랑 대화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권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육신에 대한 지식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분량이에요. 너무 잘못된 게 많고 TV나 방송 이런 데 나오는 제가 제발 안 보면 좋겠는 프로그램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죠. 건강상식 프로그램.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청률 끌려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 내용을 마치 모든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슈퍼푸드도 하고 나오면 블루베리 팔리다가 뭐 라즈베리 팔리다가 무슨 난리가 나잖아요. 막 집에 없으신 게 없으시잖아요. 무슨 가루 타다 먹고 막 하면서 여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요. 다 그래요 보니까. 요 나이대 여자분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뭐 하나만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막 젊은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슬아가 또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약을 하나 먹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제약해서 돈 많이 벌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예. 먹어서 빠지는 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 호르몬 대사를 어떻게 약으로 조절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불법 약물, 스테로이드 이런 거 맞으면 가능해요. 이뇨제 같은 거 맞아서 소변 많이 보게 하고 막 그런 거면 모를까 어떤 걸 먹어서 살이 빠지고 막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부터 찾아보면 다이어트 음식부터 찾아요. 그거라도 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더 먹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도 먹고 ABC 주스도 먹어요. 그 체중이 불죠. ABC 주스도 먹었으니까 ABC 주스만 먹든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놀라실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육의 관리는 뭐로 하냐?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식단이랑 운동이거든요. 정직하게 하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개 다 사실 이거 두 개 다 하면 3시간 해야 돼요. 3시간짜리 강의 분량이야 이게. 그래서 뭘 중점을 둬야 될까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식단 얘기를 길게는 할 거예요. 일단 근데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뒤에 길게 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아까 원건 선생님 또 어깨 아프시다 하셨잖아요. 제가 여자분들 같이 얘기하시다가 들으면서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운동을 잘못하면 남자처럼 근육이 커진대. 여러분 마음 먹고 해보세요. 커지나? 여러분 이미 남자도 45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근손실만 나요. 계속 손실돼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육에서 뽑아온 거예요.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근육에서 뽑아가요. 근데 우리는 남자처럼 커지면 어떡하지? 해보세요. 커지. 제가 3년을 마음 먹고요. 식단하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는데요. 근육량 1년에 1kg 올리면 잘했다 그래요. 1kg. 1년 동안 매일 운동해도 1kg 올리면 잘했다 그래요. 대부분 안 올라가요.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 저렇게 아까 권사님 어깨 아프시다 했잖아요. 근육이 뭉쳐있어. 딱딱해. 난 근육이 많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막 자기 근육질이라고 말씀하시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육 하나도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육은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힘 줬을 때만 딱딱해요. 왜냐하면 근육은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완을 하죠. 이완된 상태에서는 말랑말랑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막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서 이게 만지면 너무 딱딱하고 아파. 난 승모근이 발달했어라 그래요? 뭉쳤다 그러죠. 왜 뭉쳤는지 아세요? 이게 왜 뭉칠까 어깨가? 자, 안 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 풀어야 돼. 그만 풀어야 돼. 이게 잘못된 상식. 없어서 그런 거예요. 승모근이 많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없어서 올라온 거예요. 자, 말씀은 왜 뭐가 없는 거냐면, 제가 취미가 해부학 공부거든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면 여기가 어깨야. 여기 목이야. 자, 승모근이 어디 있죠? 이게 완전 잘못된 상식. 여기까지가 승모근이에요. 상부 승모근,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여기가 광배근이에요. 옆에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왜 올라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 기능이 뭐냐면 어깨를 으쓱하는 기능이에요. 어깨를 드는 기능. 그러니까 요 각도까지는 어깨. 넘어오면 승모근이에요. 이거 하나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창조의 신비지.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지 몰라요. 움직이는 원리가. 근데 우리 이거 왜 잘 안 올라가는지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얘가 왜 솟아 올라왔냐 하면, 왜 얘가 뭉쳤냐 하면, 이 올리는 기능을 어깨도 하고 승모근도 해야 되는데 어깨 근육이 일단 없어요. 일단 없어요. 없으니까 승모근만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 가운데 승모근은 팔을 앞뒤로 당기는 기능, 아래 승모근은 아래로 당기는 기능을 해요. 상부 승모근은 드는 기능을 해요. 근데 얘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숙이죠. 그러면서 얘가 밑에가 탄력이 없으니까 쏠려 올라오는 거예요. 발달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달시키려고 따로 운동해 보셨어요? 저는 상부 승모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너무 길어서 체형적으로 예쁘게 만들려면 이걸 키워서 좀 들어 올려야 돼요, 몸을.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 수십 킬로를 들고 이거를요 몇 번씩 운동을 해도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진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든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상식.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꾸 자기들 근육질이라고. 내가 교회에서도 몇 번 들었어. 자기는 운동을 하면 빡빡 나온대 근육이. 빡빡 나온 게 아니고요. 하도 안 쓰다가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뭉친 거예요. 근육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아픈 거예요. 뭉친 근육통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 동네 헬스장도 요즘 있는 데 있어요. 인바디라고 체성분 측정기가 있어요.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근육이 얼마나 한번 재보세요. 다 근육은 미달 나오실 거예요. 지방은 평균 이상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가끔 뚱뚱한 사람도 막 돼지라고 놀리잖아요. 돼지 체지방률이 15%예요. 제가 15%가 넘어요. 예. 제가 16%예요 지금. 여자분들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26%예요. 누가 돼지입니까 지금? 누가 돼지예요? 얘는 날씬해요. 생각해 보시면 얘네 삼겹살 빼고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근육질이라니까요, 얘네들. 그러니까 함부로 돼지를 놀리시면 안 됩니다. 얘네가 우리보다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 아픈 거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자분들이 특히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살다 죽지 뭐라고 하면서
통증을 그냥 내비두고 살아요. 등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하면서 그냥 그 통증과 적응하고 살아버려요. 여러분, 통증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서 아픈 거니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 빼는 것만 또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절대로 지방은요 혼자 빠지지 않아요. 근육이랑 같이 빠져요. 어떤 사람도요. 그래서 보디빌딩하고 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해서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막 체지방률이 3%도 안 나와요. 몸에 1kg, 2kg 붙어 있는 거예요, 지방이.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근육이 안 빠지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원리 자체가. 근육이 느는 거는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늘어요. 살도 같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덜하게 할까 조절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빠진다고만 좋아할 건 아닌 거예요. 근육이 다 빠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건강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계속 어깨가 쑤시고 아파요. 등이 콕콕 쏘아 막 날개뼈가 너무 아파요. 짜증 나죠. 집에 남편이 와요. 짜증을 내요. 싸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돼요. 줄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영역 컨트롤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혼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육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아무리 명령을 해도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밤에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요 친구들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착각하시는 게, 대단히 많이 시간을 쓰고 막 대단히 많이 돈을 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투자를 또 열심히 해요. 어떤 투자를 하시냐면, 운동해서 여기 치동천을 걸어요. 예. 제가 제일 추천 안 하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에요. 무릎 박살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왜 박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걸어요. 저는 많이 걸어요. 헬스장 가면 항상 걷고 마무리를 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걸어요. 근데 저는 왜 해도 되고 여러분은 안 되냐면, 보세요. 제가 처음 운동 갔을 때 체형이 너무 엉망이고 박살이 나 있었는데, 저는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너 체형 박살 났어."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정형외과 갔다 왔거든요. 저는 엑스레이도 자주 찍고요. 어깨 모양 바뀌는 것도 봐요. 왜냐면 저는 오른쪽 어깨가 고질병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염증이 있었고, 애초에 그 몸이 너무 이렇게 작고 마른 사람이라 여기가 뼈들이 다 가깝대요, 여기 있는. 그래서 뭘 안 해도 지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움직임을 안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딱 얘기한 게 그거예요. 등 운동해서 견갑골 내려가고 벌려줘서 넓혀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체형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개선되면서 골반 높이도 맞춰지고 어깨도 좀 펴지고 뒤에 있는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통증이 일단 줄어요. 그 상태에서는요, 걸어도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별 관리 안 하고 사신 분들은 골반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정상이 아니에요. 3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스트레칭하고 운동해도요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가 발달된 한쪽 다리가 있고, 그렇죠? 한쪽이 더 힘을 쓰기 때문에 골반은 계속 돌고 꺾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삐뚤어진 상태에서 계속 걸어요. 이거예요. 삐뚤어진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러면은 한쪽이 계속 더 아프겠죠. 더 많이 일하겠죠. 그리고 한쪽은 계속 약해지겠죠, 상태적으로. 한쪽만 발달을 하고 한쪽은 계속 약해지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아파. 그러다가 약한 쪽 무릎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관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관절을 쓰면 연골이 자라요. 연골은 지우개라서 없어집니다. 연골을 아끼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하면 다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5kg, 다리를 5kg 들어가지고 다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칠 수가 없어요. 우리 근육은 생각보다 강해서 관절이 약한 거예요. 근육은 세요. 그래서 얘네는 운동해주면 또 금방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찾아요. 불을 켜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왜 옛날에
몸 좋은 남자들 나오면 여기 막 이거 여기 가슴 근육만 움직이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맨날 연습하거든요.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생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런 근육들을. 그러니까 다리 근육 다 마찬가지야. 내가 다리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진다? 근육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배도 들어가야 돼요. 살이 빠진 거면 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뱃살 빼는 운동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몸은 전체적으로 같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뱃살이 많으니까 덜 줄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편법을 찾는데 편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혼자서 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 쓰는 법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다 PT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게 1 번이 뭐냐면 폼롤러라는 운동이 있어요, 폼롤러. 제가 가져오려다가 지금 위에서 안 가져왔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일하다가도 목이 너무 아프거나 허리 아프고 하면 위에 가서 굴리고 오거든요. 근데 폼롤러라는 거 그 쿠팡에 쳐 보시면 9,000 원이면 사요, 9,000 원. 오늘 사면 내일 와요. 로켓 와우. 로켓 배송으로 내일 옵니다. 근데 폼롤러 한 다음에 유튜브에 여자분들 폼롤러 운동 쳐 보시면 엄청 많아요. 뭐 어깨 통증, 등 통증, 뭐 다리, 무릎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허리 통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해서 뭉쳐 있는 데는 풀어 줘서 일단은 근육이 정상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안 다쳐요. 제가 요거 없이 3년 전에 처음 운동 시작할 때 요거 없이 그냥 냅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고장 난 데가 좀 있었어요. 몰라서, 몰라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운동 혼자서 1년 하다가 PT 받으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하세요. 제가 오늘은 일단 운동 관련해서 요 얘기만 할 거고 너무 길어질까 봐. 요거 9,000 원이면 돼요. 9,000 원. 막 너무 좋은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말랑말랑한 거 사시면 돼요. 딱딱한 거는요 여러분 올라가지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근육이 뭉쳐 있어서 아파서. 말랑말랑한 거 사시면 돼요 요거. 자 근데 오늘 진짜 핵심은 사실 요기예요. 식단.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치찌개는 건강한 음식입니까? 안 건강한 음식입니까? 김치찌개. 자, 자 어렵죠? 우리 되게 김치찌개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막 남편분들 끓여 드리고 막 맛있게 먹잖아요. 김치찌개 끓여 놓고 그 죄책감 가지시는 저는 주부를 본 적이 없어요. 김치. 자, 얘 말고 그러면 라면은요? 라면이 왜 나빠요? 왜 나쁜지를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근데 혹시 라면 뒤에 영양 성분표 보신 적 있으세요? 김치찌개보다 별로 나쁠 게 없어요. 비타민 C도 들어 있어요, 라면에요. 진짜예요. 한번 뒤에 뒤집어서 보세요. 생각보다 칼로리도 안 높아요. 나쁘면은요, 김치찌개가 더 나쁠 수 있어요. 거기는 라면 사리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라면 먹으면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김치찌개는 마음 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은 뭐냐면 굶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올렸는데 제가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일부러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요. 다이어트 한다니까 되게 오해하시는 게 굶는 줄 알아요, 자꾸.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먹을걸요? 훨씬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밥을 400 그램 먹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400 그램이면 햇반 2 개예요. 이게 적게 먹는 겁니까? 하루에 쌀을 1.2 킬로 먹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예요. 신기하죠? 탄수화물을 안 먹는 줄 아시는 분들인데 제일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은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운동이 기반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 번. 먹고 싶으면 운동해라. 먹고 싶으면 운동해라.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뭐 그러는데 자, 단당류가 뭐냐? 그냥 설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몸에? 염증이나 이런 부분엔 좋아요. 근데 식단 관리 측면에서는 최악이에요. 꿀이나 설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탕 넣으면서는 죄책감 느끼지만 꿀 넣으면서는 죄책감 안 느낀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문제라니까요.
얘도 똑같아요. 왜 단당류가 문제냐? 얘네는 달콤한 애들을 박살을 내놨잖아요. 아주 액체로 만들고 막 박살을 내놨죠. 그래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소화 과정이 없어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들 알고 계시는 왜 단 걸 먹으면 당뇨가 걸리냐면 췌장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자라고 배우더라고요. 이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이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자꾸 넣으니까 얘가 과로를 했어. 그러니까 일을 못 해. 그래서 당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저는 안 먹고 살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얘네는 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쌀밥, 잡곡밥, 뭐 고구마, 감자, 뭐 단호박 등등 이런 다당류 복합 탄수화물 친구들은요 큰 죄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탄수화물은 얘네예요. 근데 우리는 탄수화물은 나쁘다라고 해버려서 그걸 무조건 조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로 뇌를 굴려요 몸이. 우리가 뇌 지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저도 각 이제 여름 되면 체중 좀 줄일 땐 탄수화물 좀 조절하거든요. 조절하면 바로 뇌가 안 돌아가요. 확실히 덜 돌아가요.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얘네를 잘 챙겨 먹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장기 기관도 망가지고요. 잘못 먹으면.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 계속 식욕을 땡기게 해요. 이 원리가 뭐냐면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 거를 먹었어요. 얘가 혈액에 쭉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막 튀어나오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팍 일어나요.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딱 올라갔다가 인슐린 막 넘어서 쭉 떨어져요. 그래서 2시간 있다 배가 고파요. 왜 국수를 먹으면 2시간 있다 배가 고플까요? 밥이랑 똑같은데. 밀가루는 밀이라는 곡물을 박살을 냈죠. 거의 단당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다행히 훅 올라갔다 훅 꺼져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프다고 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줄이고 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상담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뭐 몇 월에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다이어트 좀 해야겠습니다." 어 "목사님 근데 저 짬뽕을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짬뽕 밥으로 먹어. 국물을 좀 덜 먹고 짬뽕 밥으로 먹어." 이 얘기를 해 줘요.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면을 밥으로 바꾸는 순간 칼로리가 한 200 칼로리가 떨어져요. 훨씬 낫죠. 저는 그래서 가끔 짬뽕 밥 정도는 먹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끔은 먹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피해야 될 건 얘네, 당류. 그럼 얘네가 어디 들어 있을까요? 빵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라고 하면서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드세요. 차라리 밥을 드세요. 밥을 잘 챙겨 드세요. 예. 저는 쪼끔 먹으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얘네를 잘 먹되 여기서 핵심 조리 과정이 3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조리 과정이 3단계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집에서 아침을 제가 맨날 챙겨 먹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삶거나 굽거나 데치거나 이거 세 개구나. 셋 중에 하나밖에는 안 해요. 브로콜리, 당근 그다음에 제가 그 컬리플라워 얘네 야채를 자주 챙겨 먹거든요. 그냥 물 끓여 가지고 데쳐 가지고 그냥 소금 좀 뿌려서 먹어요.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샐러드 드레싱. 이거 얘기도 해야겠다. 이게 또 어디 들어 있냐면 샐러드 드레싱이 엄청 들어 있어요. 청정원 흑임자 드레싱 이런 거 있죠. 거기 뒤에 영양 성분표 한 번만 보세요. 흑임자는 쬐끔 들어 있고요. 다 설탕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야채를 먹는데 살이 안 빠지지? 설탕 먹은 거예요. 야채를 먹은 게 아니고. 걔를 좀 그냥 드세요. 정 못 먹겠다면 차라리 쌈장을 찍어 드세요. 차라리. 쌈장도 당이 좀 있거든요. 뒤에 한번 보세요. 영양 성분표 보는 걸 습관적으로 해 보세요. 생각보다 신기한 게 많아요. 쌈장에도 당이 좀 있긴 한데 얘네 드레싱들보단 나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드레싱 파는 사람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좋은 척하면서 나쁜 걸 팔잖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 먹는데 몸이 왜 이러지? 드레싱 드시면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일단 드레싱도 말씀드렸고 조리 단계 3 단계 넘지 않게. 그러면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오해가 좀 풀려야 돼요. 설탕이랑 소금을 자꾸 같은 선에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트륨이 몸에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필수 영양소예요, 나트륨. 안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무염 다이어트, 저염 다이어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봤는데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짜면은 물 땡기죠. 물이 땡기는 이유가 뭐냐면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나트륨을 조금 먹으면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게 돼요. 근데 나트륨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무슨 과학 시간 같은데 밥을 먹으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얘가 소화가 돼서 글리코겐이라는 친구로 바뀌어서 근육이랑 간에 저장을 해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러면은 얘를 혈액이 운반해 줘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팔을 움직여. 그럼 글리코겐을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 때 얘를 운반하는 친구들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운반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글리코겐을 다 쓴 다음에 체지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죽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나트륨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조리 과정이 없잖아요. 조리 과정이 한 단계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을 안 먹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챙겨 먹는 게 제 숙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을 먹으니까 저는. 안 먹으면은 안 되는 걸 아는데 조리하면서 자꾸 안 먹게 되니까 고기 구울 때도 소금 꼭 뿌리고 야채 먹을 때도 꼭 뿌려 먹어요, 일부러. 너무 안 먹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WHO에서 그 지정하는 기준이 2000mg을 먹으라 그래요. 나트륨을. 근데 이거는 되게 적어요. 사실 라면 한 봉지 먹으면 끝나요, 이거. 근데 이렇게 먹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틀렸다고 배웠어요. 어떤 영양 코치님한테 기준이 틀렸다, 이거는 4,000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4,000mg 정도는 먹는 것이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소금에 대한 오해도 좀 버려야 돼요. 이건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찌개를 아침에 한 그릇을 때리고 점심에도 된장찌개를 또 한 그릇을 때리고 저녁에도 또 무슨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을 또 때려. 너무 과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물 계속 땡기고 몸이 수분을 잡아놔 가지고 체중이 늘어요. 이렇게 잘못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적당히. 결국은, 자, 그러면 정리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뭘 먹어야 되냐? 이거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주방 일이 편해집니다. 네. 우리가 밥상을 한번 같이 차려 볼게요.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밥상을 한번 같이 차려 볼 건데 우선 꼭 들어가야 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꼭 들어야 돼요. 5대 영양소가 탄단지 무비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에요. 3대 영양소가 얘네예요. 얘네는 꼭 넣어야 돼요. 자, 한국인 식단에 제일 없는 게 뭘까요? 걔는 무기질에 포함이고, 이 세 개 중에 얘예요. 그쵸? 얘예요. 보통 또 칼슘 많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얘랑 세트인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 이런 거.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적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예쁘게 먹으면 되는데 보통 갈비찜, 불고기 꼭 그렇게 얘랑 같이 먹어. 그냥 구워도 맛있어요. 소고기는 그냥 소금 치고 후추 치고 구우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조리 단계를 핏물 빼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어 먹어야 또 맛있게 먹는 거야. 그냥 먹다, 여러분, 그 미루의 세탁이라고 그러는데요. 혀가 세탁이 돼요. 그런 걸 안 먹어버렸다면 세탁이 돼서 그냥 생토마토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만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참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어요. 제가 아침에 먹은 게 딱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소고기 등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 등심, 상추, 김치 끝. 얘는 굽기만 했어요. 아니, 맛있지 않아요? 이거 드시면 돼요. 맛있잖아요. 무기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적게 먹어야 되는 건 당연히 얘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조금 챙겨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자, 뭐뭐에 들어 있는지만 체크하고 밥상을 한번 차려 볼게요. 얘는 아까 어디 있다 말씀드렸어요. 밥, 단호박, 고구마. 밥은 뭘까요? 밥.
밤도 얘예요. 밤이랑 고구마 비슷하잖아요. 예. 고런 질감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감자, 그죠? 단호박 요런 거. 요런 게 탄수화물이고. 단백질 뭐 고기도 있지만 콩, 두부, 생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두부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두부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콩이니까. 근데 요 친구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살찌는 음식이에요. 왜 성장기에 우유랑 두부 먹으면 키 큰다 그러죠. 제가 우유랑 두부 먹고 키 큰 사람이거든요. 키 크는 원리랑 살찌는 원리가 똑같아요. 잉여 칼로리가 남아야 몸이 성장을 시키니까. 근데 얘가 왜 성장 음식이냐면 칼로리가 높아요. 우유 칼로리가 높아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뒤에 영양포를 안 보기 때문에 하는 이유 오해가 뭐냐면 고기보다 두부가 훨씬 높아요, 칼로리가. 그러니까 고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삼겹살 이런 건 높지만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이랑 얘랑 비교한다? 거의 두세 배예요. 두세 배. 그 오해. 두부니까 많이 먹어도 돼. 오해. 그래서 생각보다 칼로리에 비해서 단백질 양은 많이 적습니다. 단백질을 닭가슴살은 100g에 한 20g 정도가 들어 있어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고기를 100g짜리를 먹으면 단백질 20g 몸이 흡수해요. 근데 두부는 100g에 한 5, 6g밖에 안 돼요. 달걀 하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 중에는 계란이 있어요, 계란. 추천. 이게 가격도 가격이고 조리도 쉽고 맛있고. 네, 소금 좀 쳐도 된다니까요. 계란찜 해도 되고 맛있잖아요, 야채 넣고. 자, 그다음에 지방이 어디 있냐?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방이 어디 들어 있을까요? 그렇죠. 고기에도 들어 있고. 근데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이랑 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둘 중에 많이 먹어도 되는 건 뭘까요? 얘예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가만히 뒀을 때 고체로 굳어버리는 애들 있죠. 고기 기름 이런 거. 이런 게 포화예요. 참기름, 불포화 지방.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류는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아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먹어야 돼요. 올리브유 이런 거 제일 추천하는 거. 올리브유,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저희 우리나라는 이거 먹을 수 있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참기름, 들기름. 제일 좋은 게 아몬드.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가 최고예요. 제가 각종 견과류 다 먹어봤는데 아몬드가 제일 좋아요. 영양소가. 칼로리도 그렇고. 아몬드는 신기하게 고체인데 불포화 지방이에요. 네, 신기해요. 뭐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얘네를 집어넣어서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밥상을 같이 차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상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말씀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자, 뭐 드실래요 오늘?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뭐 이게 메뉴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다 잡곡밥.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잡곡밥이랑 쌀밥이 뭐가 달라요? 뭐 영양소가 보완이 된다. 네, 맞아요. 맞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었을 때 얼마나 당으로 흡수가 되는가 탄수화물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 중에 1등 제일 높은 친구가 설탕이고요. 100% 혈액으로 100% 들어와요. 쌀밥이 한 80 정도 돼요. 쌀이 한 80 되고 잡곡으로 가면 얘네가 조금 떨어져요. 한 70으로 돼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잡곡이 되면. 근데 잡곡도 뭘 넣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예,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고구마랑 감자가 더 이제 요 아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쌀밥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건 아닙니다. 저는 주로 쌀밥을 먹는데 요즘에는 건강 챙기는 사람들 중에 쌀밥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잡곡 말고. 잡곡 밥에다가 국은 또 하나 있어야 될 거네요. 무슨 국 끓일까요? 좋네. 미역국. 철분. 예. 그러니까 국 중에 좋은 국이 여러분 끓이기 쉬운 국. 그게 좋은 국이에요. 조리 과정이 짧은 계란국, 미역국, 북엇국 뭐 이런 거. 아니 나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 이게 건강한 거라고 우기세요. 이게 정확한 정보다. 조리 과정이 짧을수록 건강하다. 그럼 미역국 뭐예요? 그냥 기름에다가 볶은 다음에 고기 볶고 이렇게 국물 넣고 끝이잖아요.
게를 뭐 피를 빼고 막 재우고 막 구웠다가 막 난리 안 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국이에요. 예. 그다음에 반찬은 뭐 먹을까요? 멸치볶음. 멸치볶음. 어. 좋아요. 예. 얘네는 칼슘이랑 이제 비타민. 또 그 고추가 들어가졌기 때문에 얘가 또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칼슘 좋아요. 자, 무기질 쪽이죠, 얘는. 그 5대 영양소 중에. 또 예? 고등어 계란찜. 고등어랑 계란찜 좋아요. 고등어도 아주 좋은 단백질 근원이에요. 아주 좋아요. 계란. 그리고 고등어에는 지방도 꽤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얘도 지방도 잘 있네요, 지금. 따로 먹을 필요는 자, 이럴 때 지방을 따로 챙겨 먹으면은 이제 그거는 또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먹었으면 안 챙겨 먹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등심 먹었으면 지방 안 챙겨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게 맨날 소를 먹으면 집안이 거덜나겠죠. 닭가슴살이에요, 보통. 가격이 뭐 10분의 1 가격이니까 얘에 비하면. 닭가슴살 먹으면 지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챙겨 먹어야 돼요. 아몬드든 뭐 닭가슴살 올리브유에 굽든 뭐 해서 챙겨 먹어야 돼요. 이럴 땐 챙겨 드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데요? 더 드실 거예요? 김치는 먹어줘야지. 좋아요. 김치. 김치, 김. 좋아요, 김. 이 김치가 또 진짜 한국인의 위대한 음식인 게 뭐냐면, 이 말 하면 또 너무 맛있어질까 봐 걱정은 되는데, 볶거나 막 굽거나 한 거 말고 그냥 우리 김치 있죠? 얘는 거의 0칼로리에 가까워요. 제로 음식의 원조가 김치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이 그 한국인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딩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 뺄 때 김치 먹을 수 있는 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예. 물론 막판에는 안 먹어요. 막판에 더 빼야 될 때는 안 먹지만 이거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 김치만 있어도 밥은 먹잖아요. 너무 좋지.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아주 좋은 식단. 근데 자, 고등어를 조림으로 먹어요? 구워 드세요. 구워 드세요. 부디. 조릴 때 우리가 소금만 넣지 않잖아요. 설탕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맛을 내려고 양파도 넣고 무도 넣고 해서 맛있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차라리 그 재료비를 아껴서 좋은 고등어를 사세요. 그러면 돈도 더 안 들어요. 그냥 맛있는 국산 고등어를 사서 걔를 예쁘게 구우면 맛있어요. 예. 막 뭔가 스킬을 써야겠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구워 드시면 돼요. 계란찜에 설탕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자, 안 넣죠. 안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란찜 간을 간장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간장에도 당 있어요. 새우젓이나 소금이 좋아요. 그리고 간장 당 정도는 저는 허용하는 편인데 어쨌든 들어있다. 네. 요렇습니다. 예. 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과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는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이제 점점 맛있어져요, 이게. 예. 그리고 굽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데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체중도 좀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 먹는데도. 예.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미국 가기 전까지는 제가 체중을 불리느라고 일부러 불렸어요. 왜냐하면 불리지 않으면 근육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막 먹으면서 불렸어요. 잘 먹으면서. 잘 먹는다 그러니까 또 피자, 치킨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잘 먹어서 체중을 제가 많게는 한 8kg 정도 올린 거죠. 74kg인가 출발했으니까. 8kg 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티가 엄청 나긴 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살 많이 쪘더라고. 근데 이제 여름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족이 없으니까 참 시간이 많더라고요. 예, 학교 끝나고 저녁에 5시, 6시 돼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고 저녁에 운동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하고 미국에 있는 닭가슴살은 다 샀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아파트예요. 거기서 조리해 먹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 5kg를 빼고 들어왔어요, 사실. 한 5kg 빼고 들어왔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 3kg 더 빠진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조금 더 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 양도 줄여보고 막 했어요. 그리고 사실 몇 주 전까지 되게 쬐끔 먹었어요. 일부러 더 줄여보려고. 그랬더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만 안 돌아가고 체중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몸이 비상사태다. 절대 빼면 안 돼. 버텨.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그냥 잘 먹기 시작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잘 먹자." 체중이 1 킬로도 안 늘었어요. 신기하죠. 그 깨끗하게 먹으면 첨가물도 줄게 되고 그러면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이 되고 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걸어 다니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폼롤러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체형 정리하고 그다음에 음식 깨끗하게 잘 챙겨 드시면은 우리가 육의 건강을 얻고 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비타민 한 편 찍은 것 같은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주변에 요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예. 어깨가 뭉쳤다? 어깨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함께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들 통하여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명령하시는 것들 실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전도도 할 수 없고 나가서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